호호포노포노의 정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호호포노포노를 많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금강경에 있는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나름대로 현대어로 그대로 풀었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호포노포노를 만든 그 창시자였던 케오라라는 그분은 선지식임에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잠재의식 속의 정보, 과거의 기억의 재생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업장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전생과 전전생의 수천생의 그런 업보 때문에 그때 잘못된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한다는 거 똑같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이나 병을 갖고 있다거나 빚을 져서 힘들거나 회사의 대인관계나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 일로 해서 고민이 많다면 그것은 모두 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낙엽이 쭉 떨어지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더욱이 과거의 기억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만이 아니라 우주가 생성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기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한 느낌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길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기억들을 그런 것이 있고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있는 것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부를 하는 분들은 연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좀 수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고, 여기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문 만트라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알아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나 자신을 바꾸면 다른 것은 해결된다는 것이죠. 후렌 박사라는 분이 그 케오라 여사에게서 그대로 전수받은 이 후렌 박사는 그 심리학 박사이면서 이제 이런 게 유명해지니까 이 양반이 교도소에 가서 이 죄수들이 너무나 흉폭했다 그래요. 어떤 미국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후렌 박사님은 거기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교도소 안에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교도소 바깥에 있는 사무실 그 건물 맨 앞 전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그 문제들, 그 사람이 흉악범들이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간수를 막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질 않나, 막 옆에 사람을 막 눈을 찔르지 않았나. 그래서 흉악범 한 명에 3명의 간수가 달라붙어야만 되고 막 이랬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차트를 보고, 사진도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화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미안해, 용서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용고사를 계속 외우는 거야.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이걸 계속 외우면서 내 자신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남겼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바뀌어가지고 가만 놔둬도 너무나 행복해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해고해도 될 정도고,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어요. 단 한 번도 죄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화한 거예요. 정말 일체유심조를 이 사람들은 실천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참 수준 높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NHK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해가지고
그때 일본에 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럼 들려가시오 해도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많은 강연을 하고 많은 것을 솔라워터라 해서 푸른 병 속에 물을 집어넣어서 햇빛을 쪼이게 만들고 사랑해, 용서해, 고마워, 미안해를 이으면서 그 솔라워터를 마시면 뭐 병도 낫기도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하게 됐죠. 이 네 가지 말을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감사, 사랑합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는 도구로 만트라로서 우리는 연불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연불처럼 계속 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업장을 씻는 거예요. 자기를 정화하는 거야. 업장을 씻는 말이나 뭐 자기를 정화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가 정화돼서 제로가 된다는 거죠. 아주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걸 제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한정 가까워진 상태에 무한정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공의 상태로 가게 한다 이거죠. 공의 상태나 제로의 상태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로 상태는 빅뱅 이전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제로의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가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일상에서 지각하고 있는 우리 두뇌가 알아챌 수 있는 건 현재의식에서는 1초에 15 내지 20비트의 정보만을 다룰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뇌는 잘 몰라요. 뭔가를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두뇌는. 그래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성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죠. 잠재의식 이하에서 생기는 것들을. 근데 호흡포노를 하게 해서 이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서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없애주는 거죠. 정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내 뜻대로 잘 관리하고 뭐 이렇게 잘 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진실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잠재의식 속에 엄청난 거대한 것이 압축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에 대해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마음한테 관리를, 마음의 주인은 자성불이지, 우리의 주인은 자성불이지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성불을 관리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거꾸로죠, 완전히.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내 참 진화가 활동하게 하고 마음은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빛이 도달되지 않죠. 우리 빛을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고 봉쇄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정보를 없애면 우리는 세뇌로부터 해방되어야만 그때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해탈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토시만 다르고 이 표현 방법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금강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잠재의식 속에 정보, 각종 소프트웨어를 인간의 의식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정상 작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성 파일들을 다 없애는 것이 정화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삭제하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정보도 삭제해주는 과정이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 신기하죠? 나를 정화했는데 저쪽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도 좋아진다는 것, 참 너무나 놀랍잖아요. 저는 그런 걸 체험해 봤어요.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워서 이제 체감 공능이라는 거, 체감을 능력을 가졌을 때,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깨가 아파요. 굉장히 아파. 그 사람이 어깨가 아픈 거야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를 고쳐. 이렇게 신선일파조라는 걸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병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채워줘. 그러면 이제 내가 안 아파졌어. 그럼 그 사람도 안 아픈 거야. 신기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다 연동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것이 바로 이 호오포노포노의 후렌 박사하고 케오라, 그 창시자였던 케오라 여사가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화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요. 이제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 자고 있을 때 하는 게 좋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나와 함께 생활해줘서 고마워, 용서해, 고마워, 감사해, 뭐 이렇게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걸 보낸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 희한하게도 그걸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그 깨어나면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도.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자기 정화를,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나의 기억에 있는 나쁜 악성 파일들을 다 삭제해 버리면 저쪽도 잘 된다. 이 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